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값으로, 극한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간다라는 거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렴한다. 그래서 리미트 fx, x가 a로 갔을 때 이 녀석의 값이 알파다라고 하면 특정한 알파가 됐다라는 이야기지. 수렴했다라는 이야기야. 수렴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알면 좋겠어. 안다. 내가 그 특정한 값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알파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래. 리미트 x가 어떻게 됐을 때 a로 갔을 때 gx라는 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우리 베타라고 알고 있다. 수렴했다라는 얘기야. 이것도 수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일 때 이제 우리가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k 실수배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죠? 실수배.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에서도 이렇게 k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그마에서는 c배를 했다. 그지? c배. 앞에다 c를 곱했어.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k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얼마가 돼요? 이 값이 얼마라고 했어? fx는 x가 a로 갔을 때 얼마로 수렴한다 그래서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했죠. 그죠? 알파로 수렴했으니까 얘는 k 알파가 되겠다라는 얘기지. k 알파가. 실수배하면 그냥 실수배하면 됩니다. 수렴했던 녀석에다가. 좋아. 두 번째 성질. 리미트 fx 플러스 gx x가 a로 갔을 때 니네 이거 안다라니까? 알파라는 걸 알아. 얘가 알파가 된다고. 얘가 베타가 된다고. 둘 다 아는 걸 더했어. 얼마가 되겠어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죠? 극한값 이렇게 더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한꺼번에 수렴하고 수렴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빼면 만약에 fx-gx면 빼면 됩니다. 이런 성질들을 왜 배우는 거야?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계산하려고. 편안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되기 때문에. 좋아요. 리미트 세 번째 fx, gx 둘 다 알았을 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가 됩니다. 수렴하고 수렴했을 때 우리는 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분의 fx 이런 녀석 이 녀석은요 뭐가 됩니까? gx는 얼마가 되고 있어? 베타가 되려고 하고 있고 얘는 알파가 되려고 하고 있어. 베타분의 알파가 됩니다. 베타분의 알파. 단 베타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돼요. 분모가 0이면 나가리입니다. 안 돼요. 분모가 0 되면 야 0분의 3 뭐야? 그런 값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할 때는 요 계산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아예.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뭐야? 수렴한 녀석에 대해서 실수배를 했을 때 실수배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곱할 수 있다. 네 번째 나눌 때 성질 정확하게 보세요.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니어야지만 베타가 0이 아니어야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그 값을 베타분의 알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게 극한에 대한 성질이에요. 이걸 가지고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항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합답형이라고 하지.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의 주의사항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웠고요. 이제 극한값에 대한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수렴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수렴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극한의 부정형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부정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야 요거는 3으로 수렴했어, 얘는 5로 수렴해서 더하면 얼마로 수렴하는 거야? 8로 수렴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가 무한대가 되고 있어. 얘가 무한대가 되고 있어. 더하면 뭐가 돼?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생각할 수 있잖아. 무한대가 될 거야. 그지?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바로 계산이 되잖아. 그런데 부정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부정형이라는 거는 요런 녀석을 부정형이라고 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 녀석의 결과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을 때 이 녀석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부정형이라는 거는 그때마다 다른 값들, 그러니까 그 상황 케이스마다 다른 값들이 나오는 거. 아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라고 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떨 때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0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특정한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0이 아닌 다른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러한 계산, 이게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그래, 우리가 할 거예요. 요거는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이런 부정형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구나를 살필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 분모도 0이 되려고 하고 분자도 0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녀석. 우리 0분의 1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0분의 1은 0이 양수냐에 따라서 0 플러스 분의 1은 무한대가 되고 0 마이너스 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고 했지. 그래, 그건 부정형이 아니에요. 그냥 발산하는 거 알아요. 근데 0분의 0꼴 이런 녀석들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것도 부정형입니다. 이것도 어떨 때는 무한대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0이 아닌 다른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부정형이고 어떤 꼴도 부정형이냐. 무한대 곱하기 0꼴. 어떤 걸 곱했는데 하나는 발산하고 있고요. 하나는 0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요것도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런 꼴들. 그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겁니다. 고민을 하고 풀 거예요. 그 다음에 라스트 하나 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다르니까 부정형이라고, 0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부정형이라고.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그 형태만 봤을 때 나오지가 않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얘도 무한대가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정형입니다. 이 부정형의 계산을 연습을 할 겁니다.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정계수의 결정,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정계수.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질.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fx분의 gx분의 fx gx분의 fx gx분의 fx가 요렇게 알파다라고 했어요. 알파다. 뭐 했다? 수렴했어요. 요 녀석의 극한값이 수렴을 했어요. 수렴을 했어요. 그러면 봐. 리미트 이거 리미트 x가 a로 갔는데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금 생각할 때야 gx가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도 0이다.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할 때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됩니다. 그냥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하면 안 되고, 아, 이게 너무나 당연스러운 이야기구나라고 우리가 습득을 해야 돼. 수렴했죠. 이 결과가 수렴했어요. 그리고 하나 조건이 더 있잖아. 분모가 얼마가 되고 있어? 0이 되고 있지. 분모가 0이 되고 있어. 우리 아까 전단원에서 배웠던 거. 0분의 1꼴은 어떻게 돼요? 0분의 1꼴은 이렇게 수렴할 수 있어요? 0분의 1꼴, 0분의 뭐 3, 0분의 5, 뭐가 되든지 간에 0분의 어쩌고 저쩌고. 우리 분모 혼자 지금 0이 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0 플러스 분의 1은 얼마라 그랬어요? 무한대고 0 마이너스 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분모는 0이 되고 있는데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0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0이 되고 있는데 얘가 수렴을 했어. 그러면 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져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얘가 0이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0이 되는 원인. 그러니까 이 gx라는 녀석이 0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다항함수에서는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수. 얘가 x-a를 가지고 있으니까 x가 a가 됐을 때 0분의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다항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다항함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다항함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인수가 있기 때문에 얘 혼자서 0이 되려고 하면 얘가 발산하게 되기 때문에 분자가 이런 인수를 같이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뭐가 되니까?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약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인자를 없앨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느낌으로는 어떻게 가지면 돼? 아, 얘가 수렴했어? 수렴했어. 이런 느낌. 수렴해서 분모 0되지? 그럼 분자도 얼마 돼야 된다고? 0 돼야 된다고. 분모에 x-알파 있어? x-a 있어? 분자도 x-a가 있어야 걔네 0 되는 게 약분돼서 분모가 0이 안 되는 거야. 약분돼 버렸으니까 이제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이 없어진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정계수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체화가 돼야 돼요. 그래, 느낌으로는 이렇게만 남아있습니다. 아, 분모 0되는 인수, 분자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약분돼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리미트 x가 a. 요건 지금 참인 명제를 지금 보여준 거야. gx분의 fx가 알파.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가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는 0이다. 분자가 0인데 분자가 지금 봐봐. 얘가 지금 수렴을 했어요. 근데 분자가 지금 0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분자가 0이 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분모도 0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책에다가 살짝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기 1, 2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미정계수의 결정에 1, 2라고 나와 있는데 뭐 3 해가지고 아니 2에다가 거짓이라고 쓰지 말고 3 새로 쓰라고. 달라요. 지금 2하고 이거하고 달라. 그 둘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니까 3 이걸 쓰세요. 달라요 지금. 둘의 차이점이 있어. 이걸 3라고 쓰시라고. 3. 얘는 거짓이야.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참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썼으면 차이점을 얼른 발견해봐. 둘의 차이점. 2번이랑 3번이랑 차이점. 그치? 여기에 지금 2번에는 뭐가 추가가 됐어? 알파는 0이 아니다가 추가가 됐죠. 그죠? 봐. 얘가 수렴했어요? 분자가 0이야. 분모가 0이 아니어도 돼. 왜? 3분의 0은 얼마야? 3분의 0은 얼마예요? 3분의 0은 얼마예요? 3분의 0은 0이죠? 뭘 왜 1이라 그래? 3분의 0은 0이잖아. 얘가 3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3분의 0은 0이잖아. 다시 봐. 얘가 수렴을 했어요? 수렴을 했어. 수렴했으면 이 수렴한 값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얘가 봐. 분모가 0이 됐어요. 분자가 0이 됐어요. 그럼 분모가 어떤 다른 값을 갖더라도 얘는 얼마로 수렴할 수 있어? 0으로 수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굳이 0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얘가 꼭 0이어야만 하냐고. 아니라고. 얘가 0이었을 때 얘가 0이면 알파가 0이면 얘가 0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여기는 얘가 알파로 수렴했을 때 분자 0이면 꼭 분모 0이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꼭 0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근데 여기 봐. 요런 말이 들어있으면 2번이죠. 2번. 얘가 알파가 0이 아니야. 만약에 얘가 뭐 3 같은 게 돼. 3 같은 게. 근데 분자가 0이야. 그럼 분모가 그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을 약분을 안 시켜준다면 이 결과가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거지. 0이 아니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0이 아니었을 때는 분자 0 되는 인수를 분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 니네한테 이거를 왜 이렇게 이야기해? 얘가 주의사항이에요. 니네 아까 합답형 얘기했잖아. 합답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걔네들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의 개수, 옳은 것의 개수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이런 문장이 들어간다고. 얘가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가 이런 차이점을 갖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문제는 우리 친구들한테 고난이도가 됩니다. 얘가 들어갔을 때는 참이고 얘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분자, 그래. 위에 다시 봅니다. 1번. 1번은 뭐야? 분모 0. 얘가 수렴했어. 분모가 0이면 분자는 무조건 0이야. 이건 참이라고 그냥. 얘가 지금 3번. 얘가 수렴했어. 분자가 0이야? 그럼 분모는 굳이 0일 필요가 없다 이거지. 0일 필요가 없어. 근데 얘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이 조건이 들어있으면 분자 0이면 분모도 0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좋아요. 미정계수에 결정할 때 이런 성질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극한의 대소관계. 여기에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지금 리미트 fx가 알파, x가 a로 갔을 때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x가 a로 갔을 때 베타로 수렴을 해요.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보다 gx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얘도 수렴하고 fx보다 gx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fx보다 gx가 더 크다. 이거이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베타는 알파보다 작다. 이러면 요것도 거짓이에요. 이거 거짓입니다. 거짓이야. 함수 지금 봐봐. gx의 극한값 gx가
gx가 지금 a로 갔을 때는 베타가 되고 이 녀석은 지금 알파가 되는데 선생님 베타가 당연히 알파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을 때 왠지 맞을 것 같잖아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얘가 틀린 이유는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얘가 거짓인 이유. 거기에는 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등호가 빠졌죠, 등호가. 같을 수도 있어요. 알파하고 베타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가 같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주면 양수 x에 대하여 fx는 x분의 1이고 gx는 x분의 2예요. x분의 1이 커, 양수야. x분의 1이 커, x분의 2가 커. x분의 1이 커요, x분의 2가 커요. x분의 2가 크죠? 요거 지금 성립하죠? x분의 1보다 x분의 2가 커요. 그런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x분의 1하고 리미트 x분의 2하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보내면 x분의 1. 그치? 아직 우리 계산하는 거 연습 안 했으니까 x분의 1 요런 그래프, x분의 2는 좀 더 멀어지는 그래프.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되려고 하죠, 얘. 무한대분의 1은 0이에요. 무한대분의 1은 0. 0. 얘가 0이 되려고 하죠. 얘도 무한대분의 2. 여기도 지금 얼마가 되려고 해? 0이 되려고 하죠. 무한대분의 2. 얘도 0이 되려고 합니다. 둘은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아질 수 있어요. 됐습니까? 둘은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요렇게 되어 있어도 결론은 등호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한테 기억, 리은, 디귿, 리을, 미음에 얘 빼고 주고 난 다음에 옳은 것들을 골라라. 개수는 몇 개냐? 이게 제일 어려워. 개수가 몇 개냐? 옳은 거의 개수를 구하라. 요게 대충 알았을 때 한 개 정도 빼먹고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문제가 돼요. 등호가 들어가야 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라스트 샌드위치 정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fx 요거 지금 똑같이 fx는 알파로 수렴하고 gx도 알파로 수렴해요. 둘 다 똑같이 알파로 수렴해. 같은 값으로 수렴해요. 그리고 fx, hx, gx fx하고 gx 사이에 누가 껴있어? hx가 껴있어요. hx가. 그랬을 때 내가 요 사이에 껴있는 샌드위치 요렇게 껴있는 리미트 hx x가 a로 갔을 때 이 녀석의 값은 얼마가 돼요? 얘는 알파가 됩니다. 이 녀석 x가 a로 갔을 때 이 녀석 얼마로 수렴해? 알파로 수렴하지. 이 녀석도 얼마로 수렴해? 알파로 수렴하지. 그러면 얘는 누구 이상이야? 얘가 알파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알파 이상이 되는 거지, 얘가. 얘는 알파 이상이죠. 이 녀석은요, 얘가 알파로 수렴하니까 얘는 알파 이하예요. 알파 이상이면서 알파 이하가 되려면 누구밖에 없어? 알파밖에 없죠.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알파로 수렴했을 때 사이에 껴있는 그 녀석은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샌드위치 정리가 됩니다. 좋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문제 풀러 한번 가봅시다. 기본 문제 보자고. 얘가 3으로 수렴하는데 1로 갔을 때 얘는 5로 수렴하는데 그럼 더하면 8로 수렴한다고 그지? 그냥 더할 수 있다. 더할 수 있다. 좋아요. 그 다음 수렴하고 수렴하면 이렇게 사칙연산. 이제 바로 부정형으로 들어갈 겁니다. 부정형으로.
지금 0분의 0꼴이 먼저 나왔네. 0분의 0꼴. 얘가 1로 갔을 때 얘가 지금 1 집어넣으면 얘가 분자가 0이 되려고 하고 있죠. 분모도 근데 얼마가 되고 있어? 0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해서 뭘 찾아야 돼? 0이 되려고 하는 녀석들을 찾아줘야 돼. 0이 되려고 하는 녀석. 얘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얘는. 얘 때문에. 분모는 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x-1, x 플러스 1, x-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0이 되려고 하는 녀석. 그죠? 요렇게 약분을 시켜줍니다. 함수가 요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1이었을 때 함수값이 없어요.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값은 있는 거야. 분모 0 될 때 함수값 없잖아. 분모가 0이 되지는 않잖아. 근데 극한, 분모는 0으로 가깝게 될 수는 있어요. 극한값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약분하니까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그 다음은. 0이 되려고 하는 녀석들 다 없앴잖아. 그러면 약분하고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2분의 4. 이 녀석의 결과는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부정형 0분의 0꼴은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을 약분시키면 됩니다. 요런 무리식에서도 0분의 0꼴을 한번 해봅시다. 무리식. 누구 때문에? 분모는 누구 때문에 0이 되려고 해? x 플러스 1 때문에 0이 되려고 해요. 분자도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루트 4 빼기 2니까 0이 되려고 하죠. 맞아? 약분을 시키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 약분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0이 되려고 하는 분자도 다항식의 형태로 변형을 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유리화예요. 유리화. 분자의 유리화. 우리는 지금까지 분모의 유리화만 했다면 이제 분자도 유리화를 하는 거야. 분자를 유리화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해. 분자를 유리화해가지고 다항함수 찾으려고. 오케이? 유리화. 그래서 얘를 약분시켜줄 수 있는 녀석을 여기서 찾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분자를 유리화. 누구를 곱해줘? 이 녀석의 켤레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2를 곱해줘요. 분모에다가도 곱해줘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합차 공식 쓰려고. 그래서 분모는 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2. 분자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니까 x 플러스 1. 됐네. 사라졌죠? 0분의 0꼴. 약분시키면 되겠지. 분자의 유리화 후에 약분시키니까 마이너스 1을 이제 집어넣어요. 이제 0이 되는 거 없어졌으니까 편안하게 계산하면 루트 4 더하기 2, 4분의 1. 이 녀석의 결과는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일단 요 느낌은 알아야지. 야, 리미트, 요 녀석의 결과가 무한대분의 1, 이거는 부정형이 아니잖아. 무한대분의 1, 이거 얼마예요? 무한대분의 1은 0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도 0이에요. 그죠? 왜? 무한대분의 1이 0이잖아.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0이잖아요. 그죠? 0에 가까워집니다. 그게 이거잖아요. 유리함수에서 x분의 1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1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거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한대분의 1은 0이고 0 플러스 분의 1은 무한대고 0 마이너스 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0이고 요 정도 감각은 가지고 있으면 돼. 분모가 무한대가 되려고 하고 분자는 유한하다라고 하면 0입니다. 0. 그래.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얘 보세요. 얘는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줘요.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주면 2x 플러스 1, 뭔 소리야? x로 나눠주면 2x 플러스 x분의 1분의 x로 나눠줬으니까 1 마이너스 x분의 3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얘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얘가 지금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3은 또 0이 되죠. 여기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무한대분의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잘못했네.
x제곱으로 나누세요. x제곱 최고차항으로 나누세요.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x제곱으로 나누면 x는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으로 나누면 2 더하기 x제곱분의 1 한 다음에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x가 무한대가 되고 있어. 얘가 얼마가 돼? 0이 되고요. 얘도 0이 되고요. 얘도 0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0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돼? 0이 됩니다. 0.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야,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잖아요. 분모의 차수가. 야, 니네 생각해봐. x제곱이랑 x가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봐. 뭐 1이었을 땐 같네. 2였을 땐 4, 2. 좀 차이가 있네요. 여기 유한했을 때 싸웠을 때는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한해서 싸운다고 생각해봐. 단순하게 생각해. 1억의 제곱. 1억이 이렇게 있는 거야. 돈으로 생각해봐. 1억이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그냥 1억 있는 사람하고 둘이 비교가 돼? 1억이 이렇게 있대. 1억을 1억 번 쓸 수가 있는 거지. 1억 있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큰 수에서는 거듭해버리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억이,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의 제곱에서 1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티도 안 나요. 꼴랑 1억인데도. 근데 우리 무한대라고 생각해봐. 무한대의 제곱은 그냥 무한대보다 훨씬 큰 무한대예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정석풀이 방법이고 정석풀이 방법은 분자분모를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누는 게 정석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2, 0, 0, 0이 돼서 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차수가 달랐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무한대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냥 얘 무한대분의 1처럼 생각하면 돼요. 분모 차수가 더 크면 그냥 0이에요. 분자보다 분모 차수가 더 크면 0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봐. 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 얘 보시면 얘는요. 얘는 누가 지금 차수가 더 커? 분자의 차수가 더 크지. 얘도 x로 나눠 볼게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볼게요. x로 나누면 얼마야? x로 나누면 10 더하기 x분의 3. x로 나누면 5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0이 되고요. 얘도 0이 돼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갔어. 10분의 무한대야. 그러니까 무한대지. 무한대. 아, 얘 분자의 차수가 더 커요? 분자의 차수가 더 커요? 그러면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부호만 잘 보세요. 부호만. 부호를 보세요. 부호 둘 다 뿔뿔이지. 뿔뿔이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차수가 이렇게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발산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부호 잘 봐야 된다고 이때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차수가 똑같지. 얘도 무한대 집어넣으면 2차 무한대가 되고 얘도 무한대가 돼요. 차수가 똑같아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6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정석풀이는 어떻게 한다고? 분자분모를 x제곱으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2 6 마이너스 x분의 1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0 요거예요. 그럼 얘가 0 되고 0 되고 0 되고 0 되니까 몇 분의? 1분의 6이니까 6이 되는 거죠. 6. 차수가 똑같으면 이런 느낌이야. 차수가 똑같으면 뒤에 있는 녀석들이 무시되는 거야. 왜? x제곱이랑 x랑 비교했을 때 차수 높은 녀석이 훨씬 크다고 의미가 없는 거지. 차수 낮은 녀석들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면 돼? x제곱분의 6x제곱만 생각하면 돼. 약분하니까 그냥 얼마? 6입니다. 6. 차수가 똑같았을 때는 뭐만 비교하면 된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다 암산이 되는 거지. 암산이 되는 거예요. x제곱, 6x제곱, 6. 그치? 여기 위에 거. 분자의 차수가 크네? 무한대. 부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가 더 커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얘는 사실 굉장히 쉬운 녀석이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이 녀석의 최고차항으로 묶으면 이게 정석풀이를 지금 알려주는 거야. 최고차항으로 묶으면 x세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지. x세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4x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x세제곱분의 3 이렇게 묶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 0이죠. 무한대분의 얘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무한대가 돼.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그지? 근데 뭐 이거를 이렇게 풀어? 이렇게 쉬운 거를. 얘는 뭐야? 사실 제일 쉬운 거야.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잖아. 무한대. 얘는 차수가 제일 높지. 차수 높은 녀석 옆에 이렇게 차수 낮은 거 무시가 돼요. 얘가 무한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네. 그치? 그냥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보면 답 나오는 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치? 얘도 무한대가 되고 얘도 무한대가 되지만 눈으로 풀 수가 있다. 라는 거. 요거 다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연습을 조금 해서 오세요. 우리 친구들. 해봅시다. 여기 봐. 요 녀석은 0으로 가면 얘가 0분의 1꼴이에요. 0분의 1꼴. 0분의 1꼴은 이 녀석 우리 자극한 욱한 배웠잖아. 0으로 보내면 0 플러스로도 보낼 수 있고 0 마이너스로도 보낼 수 있어. 찬연 0 플러스로 보내면 무한대가 되고 0 마이너스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 그래서 얘가 지금 일단 발산하는 거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0이 되려고 하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0 곱하기 무한대 꼴인 거야. 0 곱하기 얘가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꼴이에요. 그럼 이런 꼴을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나? 안 나오죠. 우리는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뭐예요?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이 있잖아. 지금 얘가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이잖아. 맞냐?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을 뭐 해야 돼? 약분해야 돼. 약분해서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이 있다면 걔를 없애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 그러면 0이 되려고 하는 녀석 얘를 없애야 되는데 얘를 없애야지 뭔가 계산이 될 거란 말이야. 0 집어넣으면 0이 돼 버리니까. 그럼 얘를 없애려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뭐밖에 없어? 통분밖에 없어. 통분. 얘도 0이 되려고 하거든. 분자도 0이 되려고 하고 분모도 0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나 마찬가지야 사실은.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을 약분을 시키는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1. 얘 통분합니다. 통분. 3. x-3. 통분. 얘한테는 3 곱해주고 얘한테는 x-3 곱해주면 되잖아. 이게 통분이지. 요거 통분했어요? 통분. 3 -3 없애고 x 약분되지. 통분하니까 약분됐어.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1 됐어요. 1. 분자 1 됐어. 0 이제 집어넣어. 0 집어넣으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네. 이 녀석. 마이너스 9분의 1. 됐습니까? 통분으로 여기도 통분하시면 됩니다. 통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꼴. 여기는 통분도 하시고 유리화도 하셔요. 분자의 유리화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꼴, 약분할 수 있는 꼴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뭐 처음 보는데 이러지 마시고 계산에 부딪혀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우리 미정계수의 결정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문제는 쉬워요. 아까 그게 합답형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오면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문제 A, B의 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보자. 3. 분자가 얼마가 되고 있어? 0이 되고 있지. 분자가 0이 되고 있어. 수렴했는데 분자가 0이야? 그럼 분모도 0이어야 돼. 얼마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0이어야 돼요. 다시 분자 0 됐어. 근데 0인데 얘가 0이 아니네. 분모도 0이어야 된다고.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0이어야 돼요. 분모도 0 돼야 되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되고 분모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 분모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ax b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그럼 얘를 인수분해할 때 요 두 개 a가 있으니까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요거 두 개 묶으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공통인수가 x 마이너스 3이죠. x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 플러스 a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지금 우리는 일단은 관계식 하나가 있고 식을 a만의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제가. 그리고 극한값을 알기 때문에 계산을 합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요거 그대로 분모. 지금 여기 얘가 요렇게 써져서 인수분해해가지고 요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지금. 리미트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플러스 a분의 x 마이너스 3. 봐,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이 약분이 돼야 돼요. 꼭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려면 3 집어넣었을 때 1이어야 돼. 그러니까 6 플러스 a가 1이어야 되는 거네. 얘가 1이 되려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a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지. a가 마이너스 5. a가 마이너스 5니까 15 빼기 9니까 얼마예요? 6이 되겠지. b는 6이 됩니다. b는 6. b는 6. 6 빼기 5니까 11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11. 됐어요? 이게 정석풀이 방법인데 정석풀이 방법 말고 그냥 우리가 다항식을 좀 이해를 하면 저 녀석이 1분도 안 걸려서 풀려요. 1분도 안 걸려서. 어떻게 풀면 되느냐? 아, 이게 지금 정석풀이 방법이야.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 마이너스 3. 아직 시작 안 했어. 문제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뭘 해야 돼? x 마이너스 3을 약분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x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남은 하나의 인수는 뭐야? 몰라. 그치? 몰라. 그래서 얘는 딱 보자마자 뭐 x-3?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x-3, x-3, x 플러스 c 그냥 해. 모르니까 인수 하나는 모르는데 최고차항은 어차피 1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약분시켜 그냥 바로. 뭐 인수분해 뭐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인수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인수를 써버리라고. 1 지금 3 집어넣으니까 얘가 지금 3 집어넣으면 얼마야 돼? 1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C가 얼마야? 3 플러스 C가 1이어야 되잖아. 그치? C는 얼마야? C는 마이너스 2야. C가 마이너스 2야. 이거 전개해.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지. A가 얼마라고? A가 마이너스 5라고. B가 얼마라고? 6이라고. 그죠?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막 이딴 느낌들을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 포인트 하나만 잡으면 식을 C 하나만 찾으면 끝나잖아. C 하나만 찾으면 전개하면 끝나잖아. 전개가 훨씬 쉽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문제에다가도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라스트. 해봅시다. x가 0에서 2 사이에서 fx는 2x보다 크거나 같고요. 요 녀석
요렇게 부등식이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녀석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우리 샌드위치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x가 1로 가깝게 됐을 때 얘가 얼마가 되고 있어? 얼마가? 이 녀석의 결과는 얼마가 되고 있어요? 2가 되고 있지, 그치? 그 사이에 얘가 껴있는데? 함수가 뭔지도 몰라. 얘도 얼마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얘도 얼마가 돼야 돼? 가운데 껴있는 녀석도? 2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샌드위치입니다. 요거는 조금 우리 친구들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